이제부터 B 영역 지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B 제공인력 관리 지표는 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14점이 배치되어 있는 지표입니다. B1-1 제공인력 채용 지표입니다. 평가 배점은 1점입니다. 기관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서비스별 자격 기준에 맞는 제공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자료는 채용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채용 규정이나 공고문, 채용 계획서 등이 이 자료가 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인력 자격 고시, 기준 고시가 평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부 채용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면 1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먼저 내부 채용 절차를 마련을 하고 절차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채용 규정, 채용 공고문, 채용 계획서 상의 채용 절차를 확인을 하게 되고, 시군구 인정 제공 인력은 시군구 인정 증빙 자료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표 적용 기간 내에 신규 채용이 없는 경우에는 1점으로 평가를 하되 내부 채용 절차는 꼭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에 평균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자체평가표를 0점으로 입력 제출 후 추 정보원에서 점수를 수정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규정 내에 내부 채용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여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채용 공고문에 채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B1-2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 지표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자료는 근로계약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 및 위탁, 위촉계약서를 확인을 하게 되고, 급여 지급 내역, 급여 대장이나 통장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근로계약 내용이 실제 사항과 모두 일치를 하다면 만점에 2점을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제공인력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필수 항목은 1번 근로계약 기간부터 마지막 7번째 연차 유급 휴가까지 해서 총 7개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누락이 된다면 불인정되게 됩니다. 특히 그 7번의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상당히 많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고, 상담 및 위탁 계약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제공 인력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급여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그 임금 대장이나 통장 등을 비교를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내역이 일치를 하는지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의 월별 근무표 등을 첨부를 하여야 하고, 평가 시에 해당 자료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업무 내용이나 임금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사업별로 근로계약이 체결을 할 필요가 있고, 단 근로계약서 상에 2개의 업무 내용 그리고 임금 등을 구별하여 표시를 하고 있다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 그 예시를 보시면 서비스를 겸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과 임금을 구분하여 작성을 하여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인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누락이 되어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B1-3 제공인력 근속률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4점에서 3점으로 조정이 된 지표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제공인력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평가자료는 제공인력 근무현황표, 제공인력 임금대량이 있습니다. 제공인력 근무현황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을 하게 되고 16년 7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 제공 인력이 평가 기간 내에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률 산정에 유리한 한 건만 인정을 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산정식에 따라 근속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 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정식에 의하면 우선 기억의 모수 부분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제공 인력입니다. 그래서 표에 의하면 총 10명의 제공 인력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나 선생님은 16년 7월 이전에 퇴사자로 제외를 하게 되고, 지 선생님은 1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분자 부분, 니은 부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제공 인력을 확인을 하게 되면 총 6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김 선생님, 길 선생님, 우 선생님, 고 선생님은 6개월 이하의 근무 개월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분의 6 곱하기 100 해서 60%가 나오게 되고 70% 미만의 근속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점수는 0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B2.1 제공인력 교육에 관한 지표입니다. 평가 배점은 3점입니다. 이 부분은 지표 적용 기간이 다른 지표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평가 자료는 제공인력 교육 현황표와 교육 이수증과 같은 교육 증빙 자료가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지표 적용 기간 내에 제공인력의 평균 직무 교육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점,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이면 2점, 만약에 10시간 이상이라면 3점이라는 만점을 받게 되십니다. 지침에 의하면 그 직무 교육 시간은 8시간이지만 그 이상인 10시간까지 평균 직무 교육 시간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먼저 제공인력 교육 현황표와 교육 증빙 자료를 비교를 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인정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서 교육이 불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과 같이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분들은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 이수가 따로 필요치는 않습니다. 대신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 하반기에 등록한 제공인력의 경우에는 그 차년도 상반기, 즉 17년 6월까지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산정식에 따라서 그 직무교육 시간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인력 평균 직무교육 시간을 산정하는 표인데요. 산정식에 의하면 그 기업 부분의 모수 부분은 지표 적용 기간 내에 근무한 제공인력입니다. 그래서 총 3명이고 박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11월에 퇴사하고 1월에 입사하신 분으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니은 분자 부분에 그 제공인력 월별 평균 직무교육의 총 합을 살펴보시면 총 2.3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시간을 산정해 보면 3분의 2.3시간 곱하기 12에서
9.2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9시간이기 때문에 2점의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다음은 B3.1 노무관리에 관한 지표입니다. 평가 배점은 2점이고 본 지표는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퇴직적립금, 건강검진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퇴직금 적립 또는 지급 내역, 건강검진 결과서, 건강검진 통보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공인력의 노무관리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면 1점, 모든 제공인력의 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면 2점의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확인을 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둘째로는 제공인력별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준의 제공인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편람 뒤편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 적립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인력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건강검진 실시 예정인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 통보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이 지표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B3.2 복리후생에 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된 지표입니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위하여 포상 및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자료는 포상 및 복지 규정, 포상 및 복지제도 실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공인력을 위한 포상 및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하고 있다면 1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 만점의 2점을 받게 되십니다. 먼저 제공인력 포상 및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인력 포상 및 복지후생제도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복지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제공인력 포상 및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포상 내역서나 수당 지급 내역, 임금 대장 등을 확인을 하여 포상 및 수당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지표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내에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로 인정된 사례이고 그 다음은 회계장부의 내용에 설날 선물이 지급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정. 그 다음에는 우수직원 포상 및 포상 계획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서 인정이 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B3.3 고충 처리에 관한 지표입니다. 본 지표의 평가 배점은 1점입니다. 제공인력의 불만과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자료는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충 처리를 실시한 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인력 고충 처리를 하고 있다면 0.5점,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서 제공인력 고충 처리를 하고 있다면 1점의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먼저 제공인력의 불만 및 고충을 파악을 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인력 고충 처리 절차에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A1.1 운영 규정 지침의 지표가 인정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공인력의 불만 및 고충을 접수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충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고충 처리 회의록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표 적용 기간 내에 단 한 건의 고충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점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고충 처리 지침과 관련된 서식이 마련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다음은 직원 고충 처리가 실시된 사례를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관 내 고충 처리 규정은 없지만 직원의 고충을 실시한 사례로 일부만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것으로 비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